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대문 협치, 민간협치과에서 우리 동네 문제해결 실험실 로컬랩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로컬랩 관련한 그 안내 영상에서 이 강의를 맡게 된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네 문제해결 실험실 로컬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지역에서 어떤 선행 사례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서대문구 민간협치과에서 진행하는 이 로컬랩 사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로 전체 영상이 구성이 됩니다. 관련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컬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 혁신랩이라는 것부터 먼저 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컬랩은 사실 혁신랩의 한 형태입니다. 혁신랩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혁신랩은 사회를 둘러싼 체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정부, 민간의 싱크탱크, 연구자,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혁명적 혁신의 공간을 뜻한다. 다소 어렵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서요, 다양한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들 간의 상호학습과 이에 따른 혁신을 촉진하는 이런 연구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 다른 것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기존의 국가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혁신랩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혁신랩의 핵심은 어떤 전문가들만, 그간에 우리 흔히 랩, 실험실 이러면은 뭔가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됐지만, 이 혁신랩은 공공, 민간,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적 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형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징만 잘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로컬랩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랩의 하나의 형태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로컬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혁신랩의 개념적이랑 동일하게 주민, 행정, 지역활동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기반의 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초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역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지역에서 문제를 찾는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뭐 서대문구 전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대문구 안에 있는 어떤 동, 뭐 홍은동, 홍제동, 남과자동, 북과자동, 뭐 신촌동 이런 동 단위가 기본이, 또는 동보다 작은 단위일 수도 있겠죠. 동보다 작은 마을 단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대문구 안에 있는 지역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끼리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행정, 지역활동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로컬랩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서울시에서 먼저 출발을 하게 된 건데요. 서울시에서 왜 이거를 먼저 추진하게 됐는지 맥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다양한 어떤 주거, 복지, 안전 같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 너무 단순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대문구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돌봄의 문제와고요, 도봉구에서 나타나는 복지와 돌봄의 문제는 사실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만들어내는 정책은 그런 개별적인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사실 추진했는데요. 지금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간의 좀 성과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 밑으로부터의 주민 참여형의 문제 해결들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점도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한국처럼 IT 기술이 발전한 곳에서는 어떤 지금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중앙정부가 이런 홈페이지나 뭔가 하여간 IT 기술을 접목한 전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을 하는 방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최대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가 약화된다라고 하는 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비스 전달이 좀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를 그냥 우회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책이 전달되면서 공동체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로컬랩은 이런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혁신랩이나 로컬랩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해서 같이 문제를 풀게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들은 뭐냐면 그 동단위,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 어떤 이런 특성들이 반영이 되고요.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간은 로컬랩과 유사한 정책과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간은 어땠냐면 주민들은 그냥 동네에 있고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좋은 방식들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동네에 들어와서 잠깐 주민들을 만나고 그냥 끝나고 뭔가 해결책을 제안하고 떠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확신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런 솔루션이 이런 해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민과 함께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살아남지 못하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서울시 로컬랩이 추진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그러면 로컬랩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로컬랩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는 주민분들이라든지 기관분들이 향후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랩은 크게 보면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발견, 정의, 발전, 검증이다라고 하는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발견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단 발견해내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정말 한 동네 안에서도요 몇백 가지의 의제들과 문제들이 사실 제기가 돼요. 근데 이 발견 단계에서는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부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워킹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동네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발견하는 것이 이 발견 단계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의 단계에서는요, 지역의 핵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의 과정은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만 하면 안 되고 이 지역에 있는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딱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의된 문제들을요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쓰레기 문제가 예를 들면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 발전 단계에서는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심화 조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고 주로 몇 시에 예를 들면 많이 버려져 있고 어디가 주로 무단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동네는 분리배출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수거하는 업체가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심화해서 조사하는 것들이 이 발전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 단계는 뭐냐면 꼭 전문가 워크숍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검증 단계도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아주 날카롭게 규정된, 그러니까 날카롭게 파악된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현실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과정이 검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대문 협치에서 진행하는 로컬랩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문제가 정의된 단계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사전에 정의하고 그 과정에서 출발하게 되는 이 과정이 하나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문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파악하면서 해결하는 과정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의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는 돌봄이야, 우리 동네는 쓰레기야, 우리 동네는 주차야
뭐 우리 동네는 뭐 환경 문제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정의해 놓고 그 문제의 해법을 찾는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가 실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맞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네 단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의제가 정해져 있는 팀에서 들어오시더라도 이 과정들을 적용해서 응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다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문제를 최대한 넓게 많이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추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최대한 넓게 한번 파악해 보고요. 최종적인 해법으로 또 모아내는. 그래서 흔히 발산, 투렴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로컬랩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의 해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과거에 강북 삼양동에서 진행했던 그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발견 단계에서는 주민들하고 이게 모여서 예를 들면 로컬랩이라는 걸 저희가 할 겁니다라고 설명회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민 공론장이라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서 문제들에 대해서 듣는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만약에 의제가 정해져 있는 팀도 마찬가지 과정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이 지역에서 이 문제 가지고 로컬랩 할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또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공론장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뭐도 하냐면 지역의 기초조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 안에는 어떤 마을 자원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공공 데이터도 좀 활용해야 되겠죠. 뭐 인구라든지 뭐 이런 공공 데이터도 활용해야 되고 사실은 이 동네 단위, 로컬 단위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상당 부분은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자료들을 좀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 삼양동 안에 있는 골목 상권 저희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 가게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업종이 있고 빈점포는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팀에서 좀 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한 동네에서 수백 가지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포스트잇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압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돌봄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동네는 돌봄이 문제라고 해서 참여를 해서 이걸 논의하다 보면 누구에 대한 돌봄이 문제인지가 벌써 명확해질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뭐 유아동에 대한 고민인 건지 청소년에 대한 고민인 건지 중장년 돌봄의 문제인 건지 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의 문제인 건지 1인 가구의 돌봄에 대한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로 돌봄이라는 의제가 정해져 있어도 이 문제적인 공론장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돌봄의 문제가 뭔지를 또 압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 분석이라든지 우선순위 정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 정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의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심화 조사하는 게 발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뭐 페르소나니, 에스토그라피니, 신체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써놨는데요. 이런 사실 방법론들은 어떤 팀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서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설문조사도 가능할 거고요. 뭐 신체 인터뷰도 가능할 거고요. 에스토그라피가 표현됩니다만 사실 저건 현장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장 조사도 가능할 거고요. 뭐 페르소나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뭐 노인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1인 가구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뭐 뭐든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적용될지는 실제로 로컬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정을 하면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행정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계속 자문들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당시에 삼양동 조사했을 때는 주택 문제, 안전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원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골목길의 위험 요소들을 파악했고요. 이 지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골목길에 소화기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다 체크해서 조사를 했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주택관리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찾아가서 이렇게 찍고 인터뷰했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말 그대로 인터뷰하면서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불안한 요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지금 보니까 한 가지 또 있었네요. 뭐였냐면 당시에 아동 청소년 교육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누굴 만났냐면 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 단계인데요. 검증 단계에서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 해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이해관계자 지도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자원들을 우리 동네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그래서 뭐 어떤 자원과 어떤 자원과 어떤 자원을 서로 연결하면 이 문제가 풀리겠다라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최종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로컬랩 과정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끼리 모여서 몇 달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그냥 뭐 책으로 내고 끝내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예를 들면 확인받고 검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아주 기본이 되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기존의 어떤 연구나 조사 프로젝트에 비해서 사실 일정하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과 품과 시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로컬랩은 지금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로컬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서대문 지금 협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로컬랩을 또 하고 계시지만, 사실 향후에 훨씬 더 이 로컬랩이라고 하는 것, 기회 공간들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요, 대전, 광주, 뭐 경기도 양주 이렇게 해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로컬랩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대문 협치뿐만 아니라 구로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치에서 협치 정책에서 이러한 로컬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더 강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로컬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를 한번 좀 논의를 해보면, 저는 더 많은 주민을 만나려고 하는 되게 의도적인 노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사 연구나 공론장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나오는 분들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로컬랩은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을 데이터를 통해 만나거나 현장 조사를 통해 만나거나 되게 찾아가서 만나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이분들의 더 심층적인 요구들을 파악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진짜 살아있는 해법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좀 듣는 통로다. 청소년, 청년, 1인 가구, 독거노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저는 꼭 지금 우리의 로컬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이분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은 아닙니다. 그거 말고 훨씬 더 다양한 의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제들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 누군지,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저희 로컬랩 프로젝트의 좀 특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가 로컬랩에 대한 간략한 개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바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로컬랩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로컬랩 추진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지역공동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랩이 있고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컬랩 동네발전소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시 로컬랩은 2018년에 강북 삼양동과 금천구에서 출발을 했고요,
2019년에는 삼양동은 2단계 로컬랩으로 넘어갔고 서대문구 홍은이동과 강북구 번이동에서 또 진행이 됐고요. 2020년에는 서대문구 홍은이동과 강북구 번이동이 2단계 로컬랩으로 갔고 강북구 삼양동은 이제 독립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고덕 이동하고 강진구 화양동이 또 새롭게 진입을 했어요. 올해도 서울시 지역공동체과에서 이 로컬랩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로컬랩 동네발전소라고 하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군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노량진, 동작구 노량진, 도봉구의 방학동, 그다음에 노원구의 상계동, 그리고 이제 마포의 성산하고 연미동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어. 총 5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금 의제들이 다양해요. 예를 들면 노량진에 이주민 의제들이 있고요. 상계동 같은 경우는 그 어르신들 돌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지역자 상황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건강에 대한 고민들도 담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의제들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로컬랩은 저희가 지금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서대문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 협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로컬랩 사업이 있고요. 구로구 협치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로컬랩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외에도요.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저희 로컬랩 프로세스를 많이 적용하고 계신데 다른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의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좀 초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로컬랩 프로세스를 많이 받아들이고 계신데 예를 들면 서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강동구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 로컬랩을 받아들이고 있다. 제가 왜 굳이 다양한 형태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로컬랩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 또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룰 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과 응용이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기본적인 가치들,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가치만 전제된다라고 하면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충분히 변화와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좀 디테일한 사례들을 좀 가지고서 몇 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강북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삼양동, 서울시 최초의 로컬랩 사업을 추진했던 강북 삼양동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당시 강북 삼양동은 동네 의제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진행한 로컬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만 정해놓고 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건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보셨던 발견 단계부터 진행이 돼서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 지역고요. 또 고령화가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 20차례 공론장을 했고요. 주민들 설문조사 진행했고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심층 인터뷰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결론이 그 저층주거지 마을관리소라고 하는 솔루션이 도출됐는데 마을관리소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저층주거지에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관리사무소가 좀 있으면 좋겠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편하게 좀 해줘서 주민들의 좀 삶의 편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런 저층주거지형 저층주거지형 관리사무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22년 현재요. 삼양동에는 이렇게 도출된 마을관리소가 설립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는요. 지금 마을관리소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잘 되면 올해 상반기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강북 삼양동이라는 곳에서 2018년에 진행했던 이 로컬랩이 마을관리소라는 걸 만들어냈고 관련된 서울시 조례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이동인데요. 강북 번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지역에 좀 의제가 조금 압축이 됐었어요. 여기서의 주로 사실 고민 지점은 아이들 돌봄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로컬랩 사업이 좀 추진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었는데요. 보시면 이 지역의 특성은 역시 노후저축 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대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셔가지고요. 아이들, 어린아이들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었고, 사실은 이 문제를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 돌봄인데 더 노골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돌봄에도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15차례 공론장을 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통 문제가 상당히 아이들이 그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뭐 지역 아동센터 가는 길에 이 교통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가지고요. 여기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사실 많이 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성 하나는 뭐냐면 앞서서 강북 삼양동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서는 강북 의회하고 이 번이동 주민센터가 지속적으로 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실제 결합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컬랩 과정에서 사실은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로컬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된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요, 바닥을 도색한다든지 그 정원화 장치라고 해서 차량들 좀 빨리 못 달리게 하는 뭐 방지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안전한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버려진 숲이 마을의 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으슥한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공원이 정비돼서 밤에도 환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로 바뀌었고요. 또 별다르게 이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공원이 이 로컬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마을 축제가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지역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 모임이 형성되고 이분들이 지금 누구보다도 로컬랩을 열심히 하고 계신, 지금도 진행 중인 지역이거든요. 로컬랩이 이런 상황으로 개선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사례는 번삼동이라는 곳인데요. 번삼동 전체는 아니었고 저희가 번삼동의 영구임대단지 아파트를 한번 로컬랩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제가 명확하게 정해지고 로컬랩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어떤 의제였냐면 영구임대단지 돌다방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돌다방이 사실 저도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현장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돌다방이 다른 게 아니라요. 아파트 단지잖아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입구에 보면 나무들 이렇게 조경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조경석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 조경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앉아만 계시면 사실은 다행인데 쉼터가 없으니까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술도 드시고 뭐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뭐 야유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주민들이 계속 여기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 자꾸 이렇게 여기서 술 먹고 자꾸 이제 소란스럽게 한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갔고 이 문제를 로컬랩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요 어떻게 진행했냐면 한편에서는 거리 공론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다방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나눠봤어요. 나눠보니까 어르신들도 똑같이 그런 비판도 이해하고 계시고 문제의식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계실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단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체 설문조사를 했고요. 또 현장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영구임대 단지 아파트 전체를 여러 번 가서 현장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가 한 30년 정도 된 노후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에 인프라가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애아이들 놀이터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노인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로당. 근데 아이들이 30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 어른 데서 떠났어요. 부모님들, 나이든 부모님만 남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는 텅텅 비어 있는데 경로당은 그득그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로당에 못 끼는 어르신들이 거기 남아서 앉아서 돌다방에 앉아 계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헌 연구도 진행했어요. 예를 들면 영구임대 단지에 예를 들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번삼동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영구임대 단지들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해결책이 되게 명확했는데 공공의 정책 개입이 해결책으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건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 수 있다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문제, 오래된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문제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고령화, 우리 한국에 지금 고령화 쇼크 여탕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정의 무관심이 여기서 지금 나타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파악을 해보니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라고 하는 이런 지원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구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해당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예를 들어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 정책 제안도 좀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에서 이번에 진행하기로 한 우리 동네 문제 해결 실험실 로컬랩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모과제는 지역 문제 의제 발굴 및 문제 해법을 도출하는 거고요. 서대문구 내에 행정동 단위 이내의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로 할 건지 어떤 동네 안에 있는 마을 단위로 할 건지를 미리 정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서대문구에서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서대문구 어느 동에서 할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해서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제인데요. 주제는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포괄적으로 아직은 예를 들면 이 우리 동네가 안고 있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부터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분야를 정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의제를 선정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의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우리 동네의 문제, 어떠한 동네의 문제 또는 그 동네 안에 어떤 마을의 문제들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해법을 내보겠다 하는 두 가지 경로가 모두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문턱을 대폭 낮춰서 3인 이상의 주민들이 예를 들면 같이 해보겠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서대문구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대학이나 어떤 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분들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주민 또는 기관 및 단체, 대학, 위원회 그리고 이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조금 시스템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계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구조는 저희가 2개의 랩을 선정하기로 했고요. 지금 랩당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배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체 지금 1,500만 원 정도 예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랩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적 의무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요. 의제 발굴을 위한 소규모 공론장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 건 필수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예산을 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로컬랩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경비 이런 것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 4주간 비교적 넉넉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동영상 업로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서대문구청 유튜브에서 이제 시청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출 서류 및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는 이제 공모 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서대문구청에 있는 민간 협치과로 보내셔야 되고요. 이메일 주소는 저기 써 있지만 저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요 협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10월까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대략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2월부터 3월 한 달 정도, 3월 15일까지 접수하고 사업 설명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과정들을 거쳐서 한 4월 초쯤에 협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4월에 보조금 교부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간 예를 들면 이 추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이제 매월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이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 이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계속 이 로컬 프로세스를 좀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자리.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까지나 컨설팅이 자문이지 관리 감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보조금 정산하고 평가하고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를 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수행 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컬랩 그 과정 있잖아요. 그 발견, 정의, 발전, 검증이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한 단계들을 밟아 나가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주요 과제들, 예를 들면 문제를 찾고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여기 내용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다는 상황과 맥락,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다루실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성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일단은 로컬랩이 뭔지, 다른 지역에서는 로컬랩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로컬랩 사업이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도 사실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까 보여드린 또는 이 관련해서 이 영상 전에 이미 보셨을 자료들을 보시면 서대문구의 민간협치과의 담당 주무관님이 계시잖아요. 연락하셔서 수시로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담당 주무관님이 좀 설명을 통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무관님 통해서 제 연락처를 받아서 저한테 직접 문의를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충분히 고민을 좀 하시면서 진짜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남기는 동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로컬랩 사업들을 잘 좀 준비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로컬랩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